특히 서울의 교육감 선거가 중요해요. 조준혁이 되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금 금투세 향방을 결정시킬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예요. 화천동인 1호가 이해창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모펀드가 여기 광장으로 들어가는 정치자금에 통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운신풀이 제한적이거든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민주당은 왜 저럴까? 결정장애에 빠진 듯한 민주당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10일 날 이재명이 금투세 도입 시기 고민해야 하고 벌써 3달이 지났어. 이재명 당대표 얘기하고 지금 석 달이 지났다고. 그 사이에 뭐 한 해 만에 뭐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9월 24일 날 금투세 공개 토론회까지 개최했는데 10월 4일 날 의원총회 열어갖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결정한다라고 얘기해놓고 월요일 결정 안 하고 이번 금요일까지 하겠다 해놓고 금요일도 아무 말 없고 한 달이 걸리니 12월에 하니 이런 얘기들 막 나온다는 거니까 지금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여전히 안개 속인 민주당의 선택.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가 세법심사 이후인 오늘 12월께야 이 대표가 결단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라고 얘기해서 발칵 뒤집혀졌고요. 정성호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이제 좀 진화했고 이소영도 이제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이번 주에는 결정 안 났다는 이소영이 금투세를 12월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길래 찾아봤는데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익명의 원내 관계자가 인용되어 있네요. 오히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는 실명 언급 민주연구원장 최고위원들이 정성호 의원도 있고요. 여러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미뤄진 상황에서 민감하고 초조하신 점 10분 이해하지만 출처도 정확치 않은 익명 코멘트 기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길 바라봅니다. 제가 계속 빠른 결정과 발표를 촉구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입에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의 온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11일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고 국정감사전에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국정감사는 7일 시작했어요. 안 했고 현재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금투세 관련 입장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답답함에 더해 폐지를 거듭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뭐 이런 분노들이 막 하고 있는데도 왜 도대체 안 하냐. 결국은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빠진 금투세라는 늪에 갔고 금투세는 소모적 논쟁의 영역에 접어들었다.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결집된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잘 알려진 민주당 공약의 법칙에 맞춰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당내 비주류 인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주요 의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문자민원을 넣어 압박하는 방식이다. 지금 한투연이 열심히 하시는 그거 지금 말씀하는 거고요. 결집된 개인 투자자 해서 범위를 축소해 놓은 거잖아요. 결집된 투자자 집단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얼마나 대변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결집된 개인 투자자가 적대적 유권자가 되는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 한다. 그로 인해 5년간 준비하고 공들였던 금융투자 소득 조세 체계는 보완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시작도 되기 전에 폐지할 위기치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강행했을 때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가 떨어져 갖고 나중에 선거에 우리가 불리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일부 동요가 있는데 사실은 한투영 같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한 애들은 되게 소수라서 걔들이 떠들기만 시끄럽게 떠들지만 사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칠 거다.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좀 지켜보자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 기사에 나온 대로 네. 선거 결과가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앞서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강행하겠죠. 정치는 명분이 가장 중요한데 금투세를 폐지나 유예 쪽에 민주당 안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선거를 해보니까 전혀 악영향이 없어. 그러면은 강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겠죠. 금투세를 폐지하려면은 선거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 특히 서울의 교육감 선거가 중요해요. 조전혁이 돼야 됩니다. 조전혁이 되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금 금투세 향방을 결정시킬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서울시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전화 한 통씩 다 때리십시오. 단체 카톡 막 돌려갖고 우리 금투세를 막기 위해서 제발 조전혁을 좀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막 하셔야 된다고. 조전혁이 압승해야 돼 지금. 다른 지방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전남은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 관계없고 중요한 거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라. 많이들 활동해 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전투표도 많이 하시고요. 보통 교육감은 다들 관심이 없어요. 지금 특히 더 그렇거든요. 다들 찍고 오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없어집니다. 이재명이 고구마 100만 개가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화영 청문회를 했어요. 이재명 사건 수사하고 있는 이제 검찰들 탄핵 관련된 청문회였어요. 증인으로 이제 이 키를 갖고 있는 이화영이 나왔는데 증인으로 네. 거기서 녹취 내용까지인 게 이게 나왔습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그 휘발성이 크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자기가 됐다. 이 자기가 김성태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 광장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들어가는 돈, 비용을 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되게 큰 조직이에요. 돈이 많이 먹는 조직이었을 거라고. 그게 화천동인 1호가 이해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모펀드가 여기 광장으로 들어가는 정치 자금의 통로일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운신의 폭이 제한적인 거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고구마 100만 개가 된 게 아니냐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21년 4월 29일입니다. 선거 한 1년 정도 앞두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전국 조직 민주평화광장이 그러니까 이제 5월 12일 날 깃발을 올렸다는 거고요. 이때만 해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두는 이재명이 아니고 이낙연이었어요. 민주평화광장의 조직표가 이재명으로 쏠리면서 역전된 겁니다. 전국에 60여 지원단체를 한데 모으는 플랫폼으로 발기인만 1만 명이 어마어마 큰 거예요. 밥 먹으라 해서 10,000원씩만 주면 10,000명이면 얼마죠? 1억이잖아요. 한 끼만 줬겠냐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라. 예.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연구재단 광장이 추구했던 가치를 공유한 한편 민주당의 민주와 경기도의 도전 가치는 평을 함께 담았다. 이해찬 핵심으로 꼽히는 오선의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포럼장을 맡아서 이 조정식이 사무총장이었고요. 사무총장이 정당에서 살림살이 하는데 그 현역 의원 10명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평화광장 포럼은 이해찬 전 대표가 주도했던 연구재단 광장의 가치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4월 소통을 바둑을 걸고 개혁진보의 싱크탱크로 불린 광장을 출범시킨 바 그래서 민주당의 상황이 이해찬이라는 겁니다. 이런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실제로 정당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 이 조직을 운영하는 그 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조달했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불법적인 요소도 섞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광장이라는 데가 이해찬이 했던 서점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책방 주인 출신이에요, 이해찬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광장 서점을 먼저 했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정치판에 뛰어든 책방 사장님들 이해찬 전 총리, 김문수 경기지사,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 김부겸, 김영환, 그 김영환인 것 같은데? 조경수, 우원식, 선병렬,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들이 다 옛날에는 책방 사장님들이었다는 거고요. 빨간 책을 판매하는 서점을 운영한 정치인들. 단순한 책가게가 아니었다. 민주화 운동을 위한 의식 공동체의 거점이었다. 서점 운영은 일종의 이념 운동이었다. 학생 노동 운동과 결합해서 운동 이념의 수익과 보급 투쟁을 했다. 1980년대 대학생을 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책방이 이해찬 전 총리가 1978년 신림동 서울대 앞에서 연 광장서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커리어 출발이 책방 주인이었다는 거고요. 여기서 광장이라는 이름이 따서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책 팔아갖고 번 돈을 갖고 활동비를 지원하기도 했었고요. 이 전 총리는 그 이름을 딴 정치연구소인 재단법인 광장을 2007년 만들어서 2021년에 민주평화광장이라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갔던 돈이 사모펀드하고 관련돼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이재명이 마음은 굴뚝 같은데 결정적으로 못 없앤다는 거죠. 계속해서 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 검문 안 받아보셨죠? 학교 안에 들어갈 때 전경들이 가방 검사를 해요. 가방 검사를 해서 빨간 책 같은 게 있으면 예명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빨간 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많이 잡혀 들어갔던 책이 있는데 자신으로부터의 혁명. 아니 이 새끼가 어디서 혁명책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이게 이때 되게 유행했었어요. 자기로부터 혁명. 명상책이야 명상책. 명상책인데 내면을 잘 들여다봐서 이제 내면으로부터 혁명을 일으켜갖고 올바른 사람이 되자 뭐 그런 내용인데 책 제목에 혁명이 있어갖고 이거 많이 달려 들어갔었고요. 정치에는 돈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듭니다. 특히 사조직이 불법 정치 자금이 오고 가는 그래서 문제가 항상 많이 되는 배지정 의원이 사무실 이게 사조직 관련해갖고 불법 정치 자금 2억 원 받은 게 걸려갖고 압수수색 받았던 이제 사례가 있고 조명래 창원 2부 시장이 송치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조직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 때문에 정치자금 위반으로 달려 들어간 사례가 있고 강운태 마찬가지로 사조직 설립해갖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걸려갖고 그런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못 치는 게 이재명 당대표
대표가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좀 흑막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선거가 중요하다. 예, 그렇고요.